KP크린 다이어트 초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P크린 다이어트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녁 단식과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을 클린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화를 해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주로 뱃살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으로 바꾸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요가 없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때 그 지방이 케톤체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KP크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지방대사.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과 코로 들어오는 산소를 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가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죠.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 조직, 모든 체내 효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나 근육이나 신경 조직도 마찬가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1g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소장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그래서 소장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와서 부족하게 되면 그때 꼭 포도당이 필요할 경우에는 간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처럼 어떤 주 기능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우리가 영양소라든지 그런 대사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조하는 기능을 꼭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당은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남는 포도당은 항상 우리가 남게끔 그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포도당은 쉽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포도당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져서 이걸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얻게 되면 그러면 이걸 분해하죠. 이걸 다시 간에 있는 글리코겐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로 씁니다. 근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포도당이 몸에 가잉으로, 여분으로 남게 되면 그러면 간에서 이걸 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성지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간으로 채우는 거죠. 지방간에 채우고 나서도 더 많은 그런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걸 지방세포로 보내가지고 지방세포에서 이 중성지방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백색 지방은 그 지방세포 안에 큰 방울 같은 중성지방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갈색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게 베이지색 지방은 그 안에 이런 중성지방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가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그러면 어떻게 중성지방이 우리가 보통 지방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 중성지방을 태워서 그걸 연소해서 그게 일단 케톤체로 바뀌어서
그러면 중성지방을 케톤체로 바꾸는 것도 어디에? 그것도 간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주로 중성지방을 케톤체로 바꾸는 이 일을 언제 하느냐? 간이 주로 밤에 해요. 그리고 언제 또 하느냐? 단식을 해서 더 이상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래서 지금 KP크린이 저녁 단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저녁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을 가지고 그게 가장 어디 많이 있느냐? 그게 뱃살.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 뱃살이나 허벅지살에. 이걸 가지고 케톤체를 만들어서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노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이 포도당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똑같이 ATP를 만들고 CO2와 H2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방. 이 지방이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지방산으로 분해돼 가지고 흡수가 되죠. 이걸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다시 케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포도당과 지방 대사를 통해서 즉 포도당과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케톤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케톤체 생소하실 겁니다. 이 케톤체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냐. 원래 이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포도당이 항상 주력 에너지원이라고 우리 몸에 주력 엔진이라고. 근데 사실 우리 몸의 주력 엔진은 포도당이하고 케톤체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느냐.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성인 정상의 케톤체 이 수치가 76에서 122가 정상 범위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도 케톤체 수치가 더 올라가면 케톤산증이라 그래서 이게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병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케톤산증이라는 병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케톤체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케톤체에 대해서 의외로 의료 전문인들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혈중의 케톤치가 보통 정상 사람 정상 범위가 70, 한 뭐 100 정도 된다. 그런데 단식을 하거나 이 당질 제한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포도당을 지방간으로 축적되지 않게까지 먹는 걸 그게 당질 제한식이라고 그러죠. 이 당질 제한식을 하면 당뇨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거나 당질 제한식을 하는 그 사람의 혈중 케톤치 수치를 보니까 2000에서 4000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높죠. 근데 여기는 이 데이터는 일본에 있는 당뇨가 고혈당이 와서 당뇨가 300, 400 되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당질 제한식이라는 그 식사를 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당뇨 수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1년 동안 당질 제한식을 하면서 직접 측정한 자기 몸에 있는 혈중 케톤치 수치예요. 이게 300에서 14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범위가 있냐? 아까 말한 이 당질 제한식을 하지만 이게 포도당이 좀 많이 들어오면 이게 떨어졌다가 줄어들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 자, 우리가 그 가잉의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서 간에서 저장하고 근육에서 저장하는데 그 양이 400kcal, 1600kcal, 약 2000kcal가 되잖아요. 근데 체지방, 이거는 제가 15kg이면 어떤 경우나 그러면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의 체지방률이 25%하고 그 25%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체지방이 15kg예요.
그럼 15kg를 9kcal 곱하면 14만 5천 kcal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 케톤체를 가지고 지방을 분해해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로 쓰는 그 몸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 뱃살이 찌지 않고 지방간이 생기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탄력 있고 날씬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게 한 그게 KP크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케톤체는 우리가 전기 스위치 꽂는 소리 이렇게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죠. 포도당은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 조금 지나고 나면 배터리 점점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톤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2월달 그 케이프크린 1박 2일 힐링 캠프의 특강은 제가 케톤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달에도 한번 했지만 그리고 당독소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케이프크린 다이어트. 이 당독소가 뭐냐면 당독소는 주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나 지질이 열을 가한 상태 속에서 당과 결합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이게 뭐냐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니까 질병과 노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당독소로 변하는 단백질은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는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요. 물론 우리 몸에서도 당독소를 만듭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간식으로도 먹고 뭐 편의점에 가서 사서 먹는 이 가공식품이 그게 튀긴 거라든지 이런 열을 가해 가지고 주로 단백질이나 지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다 뭐까지 더 들어있습니까? 식품 첨가물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이 당독소 때문에 염증을 유발해서 질병과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이 당독소가 의열로 바뀌어서 모세혈관을 막으면 혈액순환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식할 때 먹는 어디 음식 들어있느냐? 프라이드 치킨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뭐 프렌치 프라이 이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 우리가 허용치가 되는 15,000 KU 그 수치라는 그 수치에 요 지금 치킨 반마리가 그 15,000을 훌쩍 넘어버려요. 2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을 가끔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음식을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쌓여서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두면 당독소가 이게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당독소화가 되면 그게 김이나 주근깨나 주름이나 얼굴 처짐의 이 주범이 이 당독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콜라겐을 붕괴시키고 그게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피부가. 거기 더 심하게 돼가지고 이 당독소화한 이 콜라겐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서 다갈색 이런 색깔을 띠는 콜라겐으로 바뀌면 그게 기미하고 주근깨라는 거예요. 기미하고 주근깨가 많은 사람은 몸에 이게 피부 콜라겐 이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이 이게 과교결합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생태계를 유해균 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주로 우리 유해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케미칼이 이 항물질이 트리메틸 아민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로 돼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유해균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당독소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느냐? 그 당독소를 해독하는 게 그게 9번 군 흰 주경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2, B3, B6, 비타민 C, 비타민 E, 그죠? 미네랄은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오메가3,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당 독소를 해독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KP크린 다이어트 이 프로그램에 그런 9번군 주겸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당 독소를 해독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단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체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는 동안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2.5배의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당독소 해독 프로그램이 KP크린 다이어트다.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뚫어서 100조 개의 세포가 떠있는 체의 당독소를 배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책이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깨끗한 책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왜? 모세혈관을 뚫고 산소가 따라서 들어오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우리가 주스로 마시고 있는 독일 PM 주스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치력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지만 생명의 형태장을 보고자는 게 KP크린 다이어트다. 그럼 도대체 생명의 형태장이란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5%고 눈에 보이는 건 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도 또 잘못 알고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더 말할 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1981년에 영국의 셀드레이크 이 생화학자가 형태장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형태를 기억하는 형태 에너지장이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다. 이처럼 지금 여러 겹으로 이 형태 에너지장의 정보에 의해서 생명체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자가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형태 에너지장은 눈의 위치에 가면은 우리 몸의 원형세포인 줄기세포가 눈세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 에너지장이 여기 작용하고 있고 간에 가면은 간세포로 바뀌고 신장에 가면은 신장세포로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태 에너지장이 생명체의 생태와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장 재생이 빠른 그 세포가 그 위점막이죠. 위점막은 보통 한 이틀 만에 재생을 하니까 장점막은 한 5일 정도 재생을 하죠. 이게 재생을 하면은 내가 위가 좀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점막이 손상되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게 태어나면은 새로운 세포로 금방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상태 속에서 여기 있는 형태 에너지장이 다시 재생하더라도 또 손상된 놈으로 금방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체의 형태 에너지장은 주홍이 같다면, 예를 들면 사람 같으면은 사람은 다 호모사피엔스니까 거기서 같은 에너지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이거 어떤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식품을 먹든 또는 이런 걸 다른 거를 드시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아니 그게 미국 사람이 먹어서 효과 있는데 한국 사람한테 효과 있나? 나한테는 효과 있을까? 그러나 같은 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라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족과 사는 지역과 이런 게 관계없이 다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위가 좀 더 튼튼해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위가 특히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위가 많이 약합니다. 약한데 또 식생활이
점점 현대에 들어오면서 나빠지니까 위염이나 또는 위암 같은 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생명의 형태의 에너지장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세포가 떠 있는 체의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먹어야만 생명 에너지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체의 산화 연기도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고, 체의 미네랄도 충분한 미네랄, 우리가 바닷물의 미네랄은 뭐 적어도 한 80가지 이상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도 균형이 잡혀야만 산소가 해리가 잘 일어나서 세포 안으로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체액이 오염돼 가지고 항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면은 제대로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이 될 수 없다. 혈액순환, 림프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이 원활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순환이 원활하면 체액이 정체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균은 유익균 우위로 그렇게 세균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피크린 다이어트는 생명 에너지장을 복원해서 몸을 고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피크린 초당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뭐예요? 지방대사를 해서 케톤체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몸으로 바꿔진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독소를 해독한다. 세 번째는 생명의 에너지장을 복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헬피크린 다이어트는 어떻게 헬피크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 있느냐. 그 핵심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비움에서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당독소라든지 나머지 거기 있는 일반적인 항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은 일단 비워야죠. 체액에는.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비우냐? 저녁에 비운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뀌니까, 해가 뜨면 활동 모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치유 모드로 되었을 때 그때 저녁을 먹지 않고 저녁 탄식을 통해서 비우게 되면 치유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몸이 바뀌는 것도 체지방을 분해해서 그렇게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운동선수는 케톤체를 주력 엔진으로 쓰는 그런 체질로 바뀌면요. 에너지가 고갈이 잘 안 되죠. 그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스포츠 선수들한테도 제대로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비우는데, 그럼 비우는데 뭘 가지고 매일 비우나? 그 피크린 다이어트 비우는 그거 저희가 쓰고 있는 거 옥수정 수겜이잖아요. 그 왜 제가 굳이 브랜드를 옥수정으로 이야기하냐? 이 주겸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 이게 처음으로 만드신 건데, 사장님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시죠. 그 현재 국내에 있는 주겸 제조업체 중에서 인산 선생이 하신 그 제조법대로 만드는 게 옥수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 옥수정은 간수를 뺀 그런 3년상 된 그런 주겸을 그 천일염을 쓰지 않고요. 바로 항상 천일염을 바로 구입해서 바로 그 천일염을 수분이 있는 그 천일염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옥수정은 간수를 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1톤의 천일염을 쓰면 약 350g의 주겸이 나옵니다. 또 가장 더 다른 거는 뭐냐? 9번 구울 때 다른 데는, 다른 제조업체는 뭘 쓰느냐? 장작을 가지고 써요. 근데 옥수정은 송진 가루만 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온도가 한 1500도까지 올라가요. 로우의 온도가. 1500도 올라가면은 그 쇠로 된 로우가 약간 이게 팽창을 해요. 부풀어져서. 그 상태 속에서 한 마지막 고열로에서 3시간, 4시간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비싸고 더 좋은 걸 알고 있는 자주겸. 자주겸은 마지막으로 다른 제조의 자주겸을 만들 때 그때 뭐냐면 그냥
항상 롤 할 때는 대나무를 다 제거하고 그 대나무는 가볍기 때문에 나중에 그 로에서 10번까지 하고 나중에 9번 넣을 때도 그거를 어 이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블로어를 하면 이게 재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건 다 그래서 그 대나무재가 완전히 없는 상태 속에서 1500도로 하면은 색깔이 수정 같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회색도 아닙니다. 보통 뭐 두개면 회색 그러는데 아닙니다. 백색이 옥수수 두개면 드셔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근데 나머지 자주면 어떻게 만드느냐 마지막에 대나무재를 같이 넣어서 같이 그냥 마지막으로 해요. 그 대나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하고 그걸 뭘 하느냐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현대의학, 현대영양학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특히 저는 제가 이게 건강 강의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숨기니까 뭐 일반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강의도 하고 뭐 이 KP그린 프로그램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는 그 목적이 제가 이걸 해가지고 뭐 물론 제가 여기서 노는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가 생활도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습니까? 돈 벌겠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수십 년 공부한 그 부분 또 지속적으로 지금도 매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여러분한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믿고 안 믿고는 강의 듣는 분들의 그 자유의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예요. 그 제가 오늘은 이 또 주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왕 주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겸을 로어를 가지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일반 천일염은 지금 우리가 천일염은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 다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제 오폐수들이 막 바다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태울 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토로 굽고 뭐 집에서 한번 구우면 그런 구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겸도 이렇게 8분, 9분까지 구울 때 뭐냐면 이 로에 나가는 연돌이 그게 다시 그게 밀폐된 공간에서 해서는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가면은 대기 속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에서 하는 그 주겸은 아까 위험한 거예요. 그저 몇 년 전에 한 20년에 주겸 다육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한 데서 넣은 그 주겸을 마치 검사를 해보니까 다육신이 나온 거예요. 왜? 그 바닷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천일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9번 구워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용융 소금 그다음에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럼 내가 가져올 때면 그럼 성분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나한테 정확히 설명해 봐라. 못하잖아요. 아 그냥 무조건 좋대. 뭐가 좋은데? 암염은요. 이 히말라야 소금이든 뭐든 암염은 오랜 기간 동안 그게 그 소금이 바위처럼 된 것들이 그게 기본 비바람, 태양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는 뭐 거의 미네랄 성분이 많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주로 정제염처럼 NaCl이 90% 이상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암염이 더 많거든요. 우리 지구상에. 그래서 암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암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몸에 안 돼. 왜? 그 대부분 나트륨이니까. 나트륨만 과도하게 들어가면 나트륨이 몸에 잘 배출 안 돼. 그런데 칼륨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같이 충분히 들어있는 우리 천연염을 가지고 만든 주겸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없죠. 30g 먹어도 상관없어 하루에. 하버드에서 그때 뭐 한 10년 전에 15년 할 때는 175g까지 하루에 먹었는데 문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법대로 만든 죽염은 안전하다. 자, 그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비우는 거의 메인은 옥수정 죽임인데 그럼 채우는 메인은 채우는 메인은 PM 영양소잖아요. 그 왜 그러면 PM 영양소냐? NTC 기반의 제품이잖아요. NTC는 전 세계는 어떤 식품,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도 이 NTC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우리가 어떤 반도체 제조처럼 그걸 카피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9가지 디자인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완성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설령 이걸 쓴다 그러다 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먹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M 제품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2021년도에 매출에 5,600억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5천억을 턱걸이 야, 이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하겠냐 그랬는데 5,600억 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 한국에 2018년도 4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전무후무한 기록. 그럼 뭐 때문에? 이 NTC 기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효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독일 PM 제품 이걸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저 KP 클린 원래는 제대로 클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효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KP 클린 다이어트는 정말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또 요요도 생기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동시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KP 클린 프로그램은 이 3주로 진행을 하죠. 그죠? 3주가 핵심인데. 오늘 뭐 1주, 2주, 3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 3주 동안 제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요요 없는 그런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 케이크린 다이어트를 하면 뱃살이 빠지고 몸매가 살아나죠. 얼굴 톤이 맑아지고 특선이 V라인으로 바뀝니다. 대체적으로 일주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음식이 들어온 소화가 통과하는 소화관이 있는 위장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물론 우리 몸의 에너지는 간에서 27%를 쓰고 뇌에서 19%를 쓰지만 이 뇌, 눈, 이게 디톡스 되니까 소화기능 살아나고 집중력 좋아지고 눈 기능 살아나고 여기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대표적인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알게 모르게 몸속에 쌓여있는 비스페놀 A 같은 이런 호르몬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완화되니까 생리통, 생리불순, 갱년기도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제가 우리 대구의 정경수사님의 제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요 한 슬라이드를 내가 쓰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3주를 하고 난 그 비포 애프터예요. 이분이 3주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몸매가. 바뀌는 거죠. 왜? 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그걸 케톤체로 해가지고 에너지 분해로 쓴다. 그래서 3주를 이렇게 하고 나면 처음은 일주일 때는 뭐 식욕이 당기고 뭐 이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요. 지방을 케톤체로 바꿔서 쓰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에너지가 더 넘쳐요.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을 덜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피크린 프로그램을 자, 이제 저 오늘 초대 강의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 같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내가 하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 건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바뀌잖아요. 행복한 삶으로.
그래서 몸과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마스터 키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은 K 피커링 힐링 캠프를 저희가 항상 옥천에서 하고 있는데 2월 6일, 7일 옥천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달 힐링 캠프 특강은 제가 오늘 강의의 초반부에 좀 말씀드린 케톤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게 그 태반에서부터 태아로부터 이 케톤체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하는 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